김진애 박사님, 여자의 독서 책 읽었어요.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여자의 피를 끓게 하는 책? 읽으면서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심정으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좀 지레 겁을 먹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홀로 서기를 바랍니다. 더 멋지게 실수하고 더 근사하게 자라면 좋겠어요. 책을 읽으면 그게 되죠? 여자의 자존감을 깨우는 책 읽기. 여자의 독서. 다산북스.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의 이동식 촘촘망 더블랙이 새로 나왔대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이동식 촘촘망 더 블랙. 떼었다 붙였다 청소도 간편. 이사 갈 때 떼어갈 수도 있으니까.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병헌 수석 만나고 있습니다. 네, 문자가 꽤 많이 왔네요. 압박 면접을 받고 있는 전병헌. 네. 그리고 게임왕 나오셨네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게임왕으로 부르는? 예, 제가 한때 e스포츠 협회 회장을 맡았고요. 예. e스포츠가 조금 침체기에 있을 때 나름대로 국회에서 그 일부 그 학부형들의 그 규탄을 받아가면서 그 중국을 위해서 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니 예. 그런 얘기가. 그래서 다음 올림픽 때 이 게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들어갑니까? 예, 뭐 파리 올림픽 때는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제가 그동안 한국 e스포츠 협회 회장과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을 맡고 네. 있었는데 한국 e스포츠 협회 회장은 정부수석 하면서 이제 사임을 했고요. 네.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또 제가 놓게 되면 한국이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e스포츠 국제 e스포츠 연맹으로서 연맹 네. 회장으로서 네. 또 국제 e스포츠 연맹 활동을 통해서 파리 올림픽 때 e스포츠를 어찌됐든 언제 가급적 빠른 시기에 e스포츠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시켜 놓을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별일을 다 하시는 수석이 나오셨는데 이 상도동 주민이 문자 하나 주셨어요. 예. 상도동 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재미는 없네요. 그리고 이거 민원 있었던 민원. 수석님 우정국에 전해주세요. 왜 대통령 취임표 이렇게 부족합니까? 소장하고 싶어 죽겠는데 저는 소장파입니다. 저도 소장파인데 저도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그 청와대에서 뭐 시계나 텀블럼이나 기념품 갖고 싶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좀 팔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표 부족하다고 항의 있잖아요. 뭐 어제 그 우체국에 장사진을 친 줄만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러 적게 하시는 겁니까? 빗발친다는 걸 알고 있죠. 일부러 적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른바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만 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그 지적과 저 스스로도 항의를 했건만 스스로도 본인도 갖고 싶어서 2만 부에 그쳐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발행하라고 수석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의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추가 발행을 했던 뭐 전례가 또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하죠. 일단 우정국에서는 부수도 뭐 이러저러한 또
비판이나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례에 따라서 2만 부 발행을 한 것이고요. 또 지금 추가로 사실 아우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가로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협의를 하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우정국에서 전례를 고수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이 안 되십니까, 수석님? 지금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각 부처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판단하도록. 우표 정도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표 문제는 어떻게 해주시는 걸로. 자,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차 지지율이 대단히 높은데 높은 지지율을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청와대에서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맛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겸손하게 이 지지율이 뭐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높은 지지율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뭐 욕심 같아서는 임기 말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표를 발행해 주세요. 추가로.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자가 이런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졸린다고. 예, 약간 졸립니다. 효과음 나왔고요. 건보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보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미국에 비교해봐라. 우리 건보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우리 건보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건강보험 시스템이 열악한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그래도 잘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나 북미 유럽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보장이 한 60% 정도 되는데 북미 유럽의 평균은 80% 이상이 되니까요. 네, 캐나다 유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혁안이 70%를 목표로 일단 가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자꾸만 재원 얘기를 하는데 4대강 같은 이 엉뚱한 예산 낭비 사업, 그다음에 자원비리 같은 어떤 예산 낭비, 방산비리 같은 예산 낭비 이런 것들만 제대로 막아내고 모아도 국민들 건강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 이런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국민들에게 허리띠만 졸라매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OECD 평균 세계 2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다음입니다. 네. 자살률 또 노인 빈곤율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이 OECD 최고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계속 재정 타령만 하다가는 쳇바퀴 재정 어떤 배정 구조로 가지고서는 결코 국민의 삶을 바꿀 수도 없고 질을 달리할 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국정 철학적 관점에서 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꾼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우표 발행 꼭 해주시고요. 네. 계속 문자 오기 때문에 우표 발행해달라는 얘기가. 우리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는 시계가 나온 뒤에 계속 입만 열면 시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우표 그러고 있군요. 우리도 이제 곧 시계에서 우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시계가 부족하다고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이 항의를 해요? 그럼요. 지금 현재 아직 우리 청와대 근무자들한테 시계를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계 달라고? 아니 청와대 근무했으면 또 시계까지 꼭 받아야 되겠어요? 청와대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있습니까? 인기 있죠. 네. 그리고 정말 같이 근무하면 원래 싫어지잖아요. 예?
같이 근무하게 되면 원래 좀 멀리서 봐야지 상사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을 보고해도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확실하게 빠르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게 제가 문비어 첨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많이 하셨어요. 따뜻한 가슴까지 가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가까이 있는 저희들은 얼마만큼 더 많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시계를 왜 안 준답니까 그럼? 그거는 지금 그렇게 따뜻한데 대통령의 결정 사항은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좀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계 그거. 시계 우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그렇게 따뜻한데 우표 좀 더 발행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 질문으로요. 가끔 나와주세요. 임기가 100일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임기가 끝나고 어떤 정부였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어떤 정부로 기억되느냐는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문제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국민의 삶을 바꾼 정부. 구체적으로 바꾸는. 그래서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워라밸 대통령, 워라밸 정부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국가의 워라밸 대통령이 워라밸 정부가 국가의 패러다임과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워라밸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요. 잘 그건 모르십니까 우리 총수께서? 그래서 일만 할 게 아니라 일과 삶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삶을 즐길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이 있는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워크 앤 라이프 앤 밸런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너무 힘들고 사실은 많이 지쳐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촛불에서 촛불혁명을 이루었고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그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대통령의 따스한 어떤 눈길과 감성으로 국민들이 많이 위로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워라밸 다 좋은데요. 우표부터 먼저 발행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아이템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하거나 하면 이렇게 주는 아이템들도 있잖아요. 그거 예쁘게 잘 만들었던데. 그거 어떻게 안 되나요? 청와대에서 외국을 순방했을 때. 이렇게 교민들에게 나눠주는 기념품. 기념품이 있어요. 그거 하려면 꼭 이민 가야 됩니까? 받으려면? 그러죠. 당연히. 그건 국내에서 받는 분과 해외에서 받는 분이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건 틀림없이 속지주의에 입각해서 그 선물의 종류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은 아마 우리 총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표로 만족할 테니까 우표라도 더 해주시고 그걸 우정국에도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시잖아요. 정무수석 비서관인데. 갑자기 제가 우표. 건보는 됐고요. 우표부터 해결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숙제를 제가 안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표 안 나오면 저희가 다시 모시는 것으로 될 때까지. 자, 건보 관련해서 얘기 들었고 가시기 전에 혹시 요 얘기만 하시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요? 그런 거 하나 하시고 가셔야죠, 그래도.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직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죠. 직접 일하시는 분으로서 단점. 그러니까 파악 숲속에 들어가면 산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파악 중. 그럼 단점 다 파악하시고 그리고 우표 발행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죠.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통령, 제가 명함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목소리가 졸리우신 게임왕 정무수석 비서관 전병원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네, 안녕하세요. 반지 모델 아이리입니다. 아, 이상형이요? 마법사? 반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네, 반지는 물론 저 아이린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반지!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불친절한 AS. 오늘은 우표 추가 발행해달라는 문자가 폭주했습니다. 제가 전병원 수석에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유일한 불만이다 우표. 이런 문자도 많고요. 예. 산타클로스 얘기 나오니까 산타클로스의 본고장 유럽은 진작부터 교육과 의료는 무상이었어요. 유학생까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많았습니다. 자, 고마워요 문재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채식해요 김어준. 싫다라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5부까지 하나요?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5부까지라고. 등등 그 외에는 전부 다 우표 발행해달라고. 그렇게 우표가 갖고 싶으십니까? 예. 어쨌든 예, 민원을 들고 갔으니까 수석이 안 되면은 전명수 수석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 저희 방송에만 있는 코너죠. 예. 초장기 프로젝트. 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 프로젝트 쇼미더머니.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 사람. 은닉재산 프로파일러. 소개가 너무 기네요. 이제 앞으로는 줄이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 예. 국세청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잘 알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순실 일가 종잣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양 땅 얘기했었고요. 예. 예. 그 안양 땅으로 피해를 입은 1,000명이 넘는 분들 제보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오늘은 그 유경재단하고 유경재단. 예. 앞으로 그 재단들 이야기를 좀. 재단들. 드디어 이제 유경재단까지 왔습니다. 유경재단에 관해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는 것이 그 유경수 여사가 돈을 좀 내서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단체 아니냐, 재단 아니냐,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젊은 분들은 유경재단 관련해서는 워낙 분쟁사가 길어가지고요. 예. 거기 뭐 맨날 청자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인사건과 오천살인사건과 아주 깊숙이 그걸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깨동무하고 꿈나무 정도로. 그렇죠. 어깨동무라는 잡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유경재단이 참 69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돈을 1,000만 원을 내고 그게 10일 만에 1,000만 원을 낸 돈이 2억 6천만 원으로 이제 그 기본 재산이 커집니다. 한 26배가 커진 거죠. 그런데 그 유경수 여사가 돈을 낸 것으로 지금
다 맞는 것으로. 다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재산은 조단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추산하기로는 한 4조 원 정도 재산으로. 1,000만 원 냈는데 4조가 됐어요. 그 외에는 박근혜 대통령 일가로부터 한 푼도 안 나왔어요. 그 1,000만 원 낸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가 4조가 됐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국민들이. 자, 그러면 그 재산 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경재단. 유경재단이 1969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 4조 원대라고 하면 그 재산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4조 원대? 지금 주로 부동산인데요. 지금 능동에 있는 그 어린이 해관하고 같이 있는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불리죠. 그 능동이 한 3만 평 땅이 이제 주가 되고요. 거기에 뭐 과학관 그를 지금 현재를 개조를 해가지고 예식장으로 쓰이고 있죠. 거기 수익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예식장 사업을 합니다. 이제 그런 그 재단이 예식장 사업을 한다는 게 뭐 재단도 사실은 그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걸 정상적으로 세무서에도 또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영리법이 있는 것이니까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전부 재단에 넣어 가지고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에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뭐 복지라든지 뭐 문화를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자기들이 고유 목적 사업을 정했으면 그 목적 사업에 쓰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되니까 이제 그거 아니면 그렇게 싸울 일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네 돈이 아니면 싸울 일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분쟁사에 걸쳐서 사람도 죽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쟁 과정 중에 어깨를 동원하게 되고 어깨를 동원됐던 당사자들이 나와서 뭐 널 죽이려고 했네 뭐 아니네 하다가 결국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이르렀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망한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오촌들이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흑막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이 역사를 보면 82년도에 이제 박근혜 씨가 처음으로 그 재단 이사장에 취임을 하죠. 그리고 82년도부터 90년도 11월 달까지 이제 그 박근혜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시간이고요.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뭐 2004년 이후에는 이제 법정 분쟁이 생겨가지고 2007년까지 그 오촌 살인 사건이 난 그 당사자들의 그 분쟁까지는 대단했습니다. 그 박근영 씨가 이제 저걸 하죠.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이 싸운 거죠. 그 처음에는 자매가 싸웠고. 자매가 싸웠고. 그 뒤에는 아마 남매가 또 이렇게 남매도 이쪽 남매가 이제 한 편이 돼서 큰 누나하고 있다가 작은 누나한테 갔다가 다시 큰 누나한테 갔다가 뭐 이런. 큰 누나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법정 관리인들을 보면 박지만 씨 쪽 사람으로 지금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설이 있습니다.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정윤회 씨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박지만 씨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윤회 씨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순실 씨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유경재단의 관리 역시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장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죠. 최근에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쪽이냐 아니면은 그 박지만 씨 쪽이냐 형식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박지만 씨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그는 이제 다시 그 사건이 아마 재조명되지 않겠습니까? 곧. 그래서 뭐 결국 이 유경재단조차도 최태민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이 최순실 일가에서 결국은 관리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강력한 주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82년도부터 최태민 씨가 사실 마쿠에서 뒤에 있고 앞에는 이제 박근혜 씨가 있었는 것이고 그 추모회 또는 숙모회라고 하죠. 숙모회가 그 최태민 씨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노태우 당시 그 대통령 시절한테 그 둘째 박근영 씨와 박지만 씨 이름으로 탄원서를 보내죠. 우리
누나를 이제 구해달라, 언니를 구해달라. 최태민에게 홀려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90년대부터 이제 박근영 씨가 장악을 하는데 그 뒤에도 계속 재산이라든지 분쟁은 계속 여전히 계속됐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을 하다가 동생들이 최태민으로부터 우리 누나 언니를 정신 차리게 해달라, 빼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최태민에 대해서 모르는 시절 가족끼리는 유형재단이 최태민의 재산이다. 라고 하는 주장과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죠. 일반인들은 잘.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결국 박지만 씨가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조차 정윤회 사람이라는 좀. 이거는 거의 팩트고. 예. 그렇지만 정윤회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박지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윤회 사람이었다. 정윤회 사람이었다는 건 최순실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연결되고. 그쪽 축의 이야기도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 전문가는 주진우 기자인데. 자, 4주 정도 된다. 부동산이 주로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재산들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 예산에 쓰이지 않고 목적 맞게 쓰이지 않고 이렇게 돈이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습니까? 예, 주로 이제 그 예식장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각 건물들을 임대하면서 얻어지는 수익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상적인 그 영리 활동으로 인해서 이건 영리법인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 사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 수익을 그 기부금 처리를 해서 재단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도 그 목적 사업에 써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재단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재단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단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 재단들은 기부금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나눠져야 되고 그 기본 재산으로 들어온 재산들은 고유 목적 사업에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팔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 영리 사업으로 임대를 예를 들면 뭐 과학관을 고쳐가지고 예식장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실 그 불법인 것이죠. 그런 고유 목적 사업에 쓰이지 않으면은 공익법인으로서의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분들은 특수한 집안으로 이제 인정을 해서 계속 거의 다 넘어온 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유경재단 관련해서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왜 이게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이 이때까지 이 가족들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도 신기하고요. 가족들이 이런 분쟁을 일으킬 때 경찰들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소위 이제 깡패들을 동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동원되고, 그랬을 때 그 경찰들이 출동해서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경찰이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당연히 신고하고 출동했으면 그 싸움을 막아야 되는데 개입을 안 합니다, 경찰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 연루됐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게 의혹이 많은데도 자살로 처리되고 재수사도 안 되고 있죠. 여러 번 지금 재수사 이야기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의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죠. 그 뒷이야기 잔인한 이야기가 많아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돈 얘기에 집중하겠습니다만은 유경재단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털어보면 뭐랄까요 영화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재산이 아마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이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도 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람도 죽고 이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정도의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돈 문제와 얽혀진 일들은 정말 이 집안에 있어서는
돈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모든 물러서지 않아요. 돈 문제에 돈 문제 절대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는 다 최태민 씨 일가가 끝까지 거기에 개입돼 있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돈 한 푼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친박단체 쪽에서 생각하고 주장하는데 이경재난과 관련된 분쟁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그렇습니다. 엄청난 집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족 간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돈 가지고 막 형제가 다투고 될 것도 아닙니다. 될 것도 아니에요. 네. 드라마는 될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주제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하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산들이고 폭력 사태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형제 간 다툼도 심했는데 여하간 이 유경재단 관련한 소유권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스코어는. 지금 그렇게 봐야 되죠. 예. 네. 여기도 한 덩어리인데요. 예. 네. 그리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나온 뉴스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잣돈 얘기하는 중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최순실 유럽 금고지기 아니냐. 예. 라는 표현으로 언론에서 등장했던 이상화 전 그 KB 유럽 본부장. 예. 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어제.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어제 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순실은 독일 현지 외환은행은 미장원에 있는 동포들까지 다 관리를 하는 곳이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코어 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걸 위해서 계좌를 개설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코어 스포츠 예.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코어 스포츠하고 삼성전자가 물론 코어 스포츠는 최순실 소유입니다. 승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든 급조한 회사죠. 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게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여기 대해서 이상화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삼성이 최 씨와 연관이 있어서 독일 계좌를 개설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최 씨와 최순실 씨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밀접한 관계로 자신의 승리에 두 사람이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 예. 지금 이상화 씨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로 넘어왔어요. 예. 일정 정도.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상화 씨를 한번 만나려고 3번 정도를 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독일 현지 외환은행 지점을 2번을 방문을 했고요. 가서 내용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만남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 거절을 하고 숨어버립니다. 아예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안종범 씨한테 박근혜 씨가 당시에 안종범 수석한테 전화번호까지 직접 친필로 적어주면서 연락을 하라고 했다는 그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뭐간데 수석 전화번호를 적어줍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의 저걸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강원 평창에 있는 땅 정유라와 최순실의 땅으로 돼 있는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스탠바이 LC를 발행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래서 20대 대학생한테 무역회사한테 주는 그때는 대학생도 됐는지 19살 고등학생인가 그 정도였는데 그 스탠바이 LC라는 게 담보 LC 아니겠습니까? 모르죠 저는. 설명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 국내에 있는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독일에서 돈을 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같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또 한국은행에도 그게 송지가 되고 돈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유출됐으니까요. 당연히 신고가 돼야 이게 잡혀야 되는데 증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갖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LC를 자꾸 등장하는 뉴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신용장을 개설해 줬다.
아니 무슨 뭐 19살 20살한테 무역회사한테 주는 신용장을 왜 외환은행이 개설해 줬냐. 개설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개설해 줬느냐. 안 잡히려고 한 거죠. 예. 돈의 흐름이. 예. 거기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잡히기 위해서 예. 아예 국세청이나 이런 그 기관에다가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 정유라의 그 시드머니 그야말로 종잣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외환은행으로부터 담보 물건을 잡히고 돈을 5억 정도를 마련해서 독일에 내에 이제 부동산을 처음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재벌들이 종잣돈을 처음에 얼마 줄 때까지는 증여세도 내고 이 케이스도 증여세를 냅니다. 5억이 돼서 증여세를 내고 그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산을 불렸다. 증식해서 이렇게 이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지금 정황도 지금 둘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서 외국으로 나갔으면 다 기록이 남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담보를 잡아놓고 외국에서 대출을 받은 것처럼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으니까 한국에 안 잡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일에서 대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록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나중에 정유라 재산이 불었어요. 너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돈이 불었니? 아니야, 내 옛날에 돈 5억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부른 거야. 나중에 정유라 재산이 막 조 단위가 됐어요. 뭐 20년 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려줘야 되니까. 그럴 때 그 종잣돈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전문가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설계해 준 겁니다. 그렇죠? 재벌들도 그렇게 재산을 증식해서 상속세를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받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벌었어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를 받았었고 지금 뭐 우리 삼성 케이스죠. 삼성 케이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60억 받아서 뭐 내 세금 뭐 16억인가 냈어. 세금 16억 낸 다음에 지금 한 8조인가 뭐 지금 재산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증식된 근거가 여기 있는 거야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그 기법을 썼다 여기다. 훌륭한 기법이네요. 들키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쭉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외환은행이 해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 왜 대출 받아서 한국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고 한국에서 담보를 잡혀놓고 독일에서 대출을 해줬어. 아무것도 없는 이 나이 어린 친구에게 당연히 물을 수 있는데 그 일을 해준 외환은행의 당시 본부장에게 물은 겁니다. 왜 해줬어? 그랬더니 아니 보니까 뭐 안정범 수석 연락처도 주고 힘이 센 것 같고 삼성도 그래서 개설해 준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체적으로 3단계 승진을 하죠. 이분이 유럽 본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고 또 이분이 독일 가서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독일에 있는 재산들을 전부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분이 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독일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이에요. 그 프랑크푸르트 일대에서는 이분을 상당히 그 사전 지식도 있고 교민들 사이에 뭐 은행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은행 거래는 다 외환은행을 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재산을 이제 최순실 부동산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주로 한 게 그 미얀마 그 대사로 보낸 유재경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 학교 선후배관이라서 그 추천을 했고 그분이 감사하다는 그 문자까지 보냈다는 걸로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나와서 이분이 최순실 씨가 부인했던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다. 삼성이 코스포츠하고 계약한 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최순실과 관련이 있으니까 삼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스탠스가 전에 입장하고 지금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안정범 수석이나 최순실 씨가 자신의 승진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금고지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으니 이분하고 만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만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알려진 것 외에도 그 편의를 제공한 그런 것이 더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저희가 뭡니까
브리핑에서 짚지 않고 여기서 따로 짚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유경재단 관련해서는 여기가 끝입니까? 예, 유경재단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게 있지만 폭력 사태나 살인 사건은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거 제가 한 3시간 할 수 있거든요. 자판도 길게 받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의혹과 의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어저께 그 스위스를 다녀오셔가지고 예. 그 스위스의 그 부정재산 몰수에 관한 법이 있더라. 예, 소개 잠깐 했습니다. 어제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제가 오늘은 다른 소개를 잠깐 좀 했으면 싶은데요.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1분 내에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1970년도에 미국의 그 리코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유명한 법이죠. 예, 리코법. 예. 리코법이 뭐냐면은 범죄 수익에 관련된 예. 그 범죄 단체로 인정만 되면 그 범죄 단체와 관련된 재산들은 전부 다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뭐 범죄 수익 관련된 가족 사기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런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 관련된 인물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재산들은 다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자기가 그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입증은 당신이 해라. 그 정상적으로 그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 몰수하겠다. 아주 강력한 법이고 이게 우리 특별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게 아니면 저희도 한수할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선생님은 오늘은 뛰었습니다. 자, 인사해줘. 네, 감사합니다.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황교안 선생님 시간은 초압축입니다. 왜냐하면 전화라서. 황교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원래 뭐였죠? 예, 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나오셨으면 저희가 그 굉장히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저희 PD가 초압축해버렸네요. 뭐 이렇게 푸대접을 해서 되겠습니까?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뉴스 공장에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이게 이 소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오신 거에 대한 복수를 한 것 같아요. 몇 분 남았습니까? 1분 남았습니다. 1분. 2분 남았습니다. 2분. 2분? 2분 내에 압축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길게 하기로 하고. 친환경 농산물 그러니까 지금 달걀殺菌제가 발견된 게 친환경 달걀들이라서 지금 시민들이 더 화가 나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친환경 속에서 대부분이 나왔어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리 소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친환경이라는 것이 과연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적합한 단어인가 그런 관념을 가지는 게 과연 다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지적이네. 처음 들어보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농업을 하면서 이렇게 문명을 만들어내죠. 보통 뭐 신석기 혁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한 땅에서 특정한 작물의 씨앗을 뿌려서 재배하고 거두어서 먹는 것,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일. 사실 이거는 문명이거든요. 그 자연의 질서를 거슬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농업을 그 자연의 일인 것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농업 자체가 이미 인간화된 것이다. 그렇죠. 그 산업화 이후에 뭐 화학 비료와 농약의 그 발달로 그 이전에 재래적 방법의 농업들 그 농업의 형태가 자연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그 말 안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제대로 하죠. 다음 주에 제대로 하죠. 네, 황교안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